휴전선 너머 그곳에도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밥을 먹으며 같은 하늘 아래 늙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노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오늘도 실버타운 분양 광고가 쏟아집니다. 헬스장과 도서관이 딸린 아파트, 의료진이 상주하는 요양시설, 취미생활을 즐기는 노년의 살. 골프장이 보이는 전망 좋은 방,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문화강좌와 동호회 활동. 그것이 우리 시대가 그리는 노후의 모습입니다. 주말이면 자녀들이 실버타운 견학을 나갑니다. 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어서라며 상담을 받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망설이기도 하지만 결국 많은 이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그런 곳이 있을까요?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떻게 자국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도 편안한 노후, 존엄한 마지막이 보장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국경 넘어 닿지 않는 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북한 노인들의 삶, 그들이 맞이하는 노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의 노년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존엄을 되묻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복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북한에도 법은 있습니다. 1992년 10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노인보호법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총 6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인보호법은 노인들에게 행복한 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이바지한다. 여기에는 의료 지원, 주택 보장, 생활비 지급, 휴양시설 이용 같은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살 수 있으며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 씌어 있습니다. 제18조는 노인들의 문화생활을 보장한다고 명시합니다. 제22조는 노인 휴양소 이용권을 보장합니다. 제31조는 노인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놓여 있습니다. 탈북민 김순희 씨, 그녀는 2018년 남한에 정착하기 전까지 함경북도 청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1935년생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입니다. 법에는 60세 넘으면 나라에서 돌봐준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환갑 맞았을 때 우리는 이제 편해지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배급은 이미 몇 년 전에 끊겼고 생활비라는 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순희 씨의 어머니는 70이 넘어서도 장마당에서 좌판을 펼쳤습니다. 중국산 비누와 양말을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지고 여름에는 햇볕에 얼굴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병원에 갔어요. 무료 치료라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약값을 요구했습니다. 주사를 맞으려면 따로 돈을 내야 했고 검사를 하려면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장마당에서 파는 중국 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배급 체계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굶어 죽던 그 시절 국가는 국민을 먹여 살릴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 사회는 변했습니다. 공식 경제는 작동을 멈췄고
비공식 경제인 장마당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생활비도, 식량도, 의료 지원도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집행되지 않는 사회. 그 안에서 노인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2007년 북한 당국은 노인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 복지시설 확충, 의료 서비스 개선, 문화생활 보장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설된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평양과 같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탈북민 이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평양 사람들 이야기겠거니 했죠. 지방의 노인들에게 국가는 멀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그들에게 국가란 법령을 발표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약속은 하지만 지키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다릅니다. 평양 룡악산 기슭에는 룡악산 노인 휴양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86년에 지어진 이 시설은 북한 매체가 자주 소개하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 시설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이곳을 사회주의 낙원이라 부릅니다. 화면에는 깨끗한 침대가 놓인 방들,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운동시설,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 인력이 등장합니다. 방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노인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카메라는 체조를 하는 노인들을 비춥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들이 마당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들, 책을 읽는 노인들,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탈북민 박철수 씨는 평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당 간부의 비서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 북한 내부 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입니다. 노인 휴양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소속 직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에서 인정받은 사람,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모범 노동자로 표창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당 조직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의 성분, 본인의 사상 상태, 과거 행적까지 꼼꼼히 검토됩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할아버지가 추천서를 받으셨어요. 항일 빨치산 출신의 아들이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손자가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입소가 거부되었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본인이 깨끗해도 안 됩니다. 평범한 노인들은 이 시설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보상시설입니다. 국가에 충성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노후의 포상. 그것이 북한식 실버타운의 본질입니다. 2015년 평양에는 미림노인 휴양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를 했다고 선전되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시설은 훌륭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입소 대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과학자, 교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출신 노인들, 그것도 당에서 선발한 소수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탈북민 김영희 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의사셨어요. 40년을 병원에서 일하셨죠. 은퇴하실 때 병원장이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미림 휴양소에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 할머니들은 아무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휴양소 안에서의 생활도 자유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매주 정치 학습이 있었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업적을 공부하고 자아 비판도 해야 했답니다. 휴양소라고 했지만 거기도 당의 통제는 계속되었던 거죠. 평양의 어느 노인 휴양소에서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노인들은 마당에 모여 국기 개양식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단체 체조, 오전에는 정치 학습, 오후에는 자유 시간이 주어지지만 외출은 제한됩니다. 이것은 휴양소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통제 시설인가? 그 경계는 모호합니다. 북한 매체가 보여주는 웃음, 그 웃음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카메라를 위해 지어진 웃음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이 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는 또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처럼 고급 시설을 갖춘 곳들. 하지만 이런 곳은 일반 주민은커녕 평양 시민조차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특권 공간입니다. 북한에서 실버타운은 평등의 상징이 아니라 계급의 표식입니다.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충성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북한 노인 대다수의 삶은 휴양소가 아니라 장마당에서 펼쳐집니다. 함흥의 수남시장. 이곳은 북한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입니다.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팝니다. 식량, 옷, 생활용품, 중국산 전자제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시장 한 구석,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자리에 할머니 하나가 좌판을 펼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명숙, 74살입니다. 리명숙 할머니가 파는 것은 옥수수 엿입니다. 직접 만든 것입니다. 밤새 옥수수를 삶고 설탕을 넣어 졸이고 식혀서 자른 것입니다. 한 봉지에 1,000원. 북한 돈으로 중국 돈 1위안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봉지 팔면 10,000원. 20봉지 팔면 20,000원입니다. 20,000원이면 쌀 1kg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 먹을거리입니다. 그녀는 아침 6시에 집을 나섭니다. 좌판을 펼칠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자리는 시장관리원에게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석자리를 찾습니다. 앉아서 기다립니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리명숙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리철민. 청진의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 봄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21명이 매몰되었습니다. 리철민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것은 쌀 10kg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재혼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손자는 군대에 갔습니다. 제대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리명숙 할머니는 혼자입니다. 그녀가 사는 집은 단층 토담집입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겨울에는 춥습니다. 석탄을 살 돈이 없어서 나무를 주워다 뗍니다. 배급은 없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국가는 그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손수 버는 것입니다. 74살의 손으로 옥수수를 삶고 74살의 다리로 시장에 나가고 74살의 목소리로 손님을 부릅니다. 엿 사세요. 맛있는 옥수수 엿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의 노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장사, 품팔이, 손자 돌보기. 그것이 그들의 노년입니다. 청진의 한 할아버지는 폐지를 줍습니다.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종이 상자를 모읍니다. 재활용센터에 팔면 하루에 5,000원 정도 받습니다. 신의주의 한 할머니는 길가에서 담배를 팝니다. 중국에서 밀수입된 담배를 낱개로 팔아서 하루에 10,000원 정도 법니다. 해산의 한 노인 부부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이웃에 팝니다. 콩을 갈고 끓이고 틀에 넣어 굳히는 작업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굶습니다. 탈북민 최영애 씨는 2019년에 남한에 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양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늙는다는 건 더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80이 넘어서도 일을 했어요. 안 하면 못 살으니까요. 최영애 씨의 어머니는 동네 아이들을 돌봐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장사하러 나간 사이 아이들을 맡아 밥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2만 원. 새 아이를 돌보면 6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약을 사셨어요. 혈압약, 위장약. 병원에 가면 돈이 더 들어서 약만 사서 드셨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최영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버타운은 없지만 실버 전선은 있습니다.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최전선. 그곳이 바로 북한 노인의 현실입니다. 국가는 노인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노인을 지키는 것은 노인 자신의 손입니다. 법은 행복한 생활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실제로 행복을 만드는 것은 노인 자신의 노동입니다. 그들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같은 운명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평양의 어느 고급 주택가, 만경대 구역의 한 조용한 거리, 높은 담장 너머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위치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곳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존재합니다. 이곳은 당 간부, 군 고위 장성, 국가공훈자, 저명한 과학자와 예술인 등 오직 특권층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탈북한 전직 관료 출신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설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운영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던 그 시절에도 이곳의 노인들은 하루 세 끼를 보장받았습니다. 시설 내부는 일반 휴양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개인 방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있었고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했습니다. 식사는 영양사가 관리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입소 조건은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첫째, 당중앙위원회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지역당 조직의 추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본인이 국가에 특별한 공헌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훈장, 표창, 공로 기록 등이 검토됩니다. 셋째, 가족의 성분이 깨끗해야 합니다. 3대가 모두 당에 충성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입소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상 검증을 받습니다. 매주 정치 학습에 참여해야 하고 자아 비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후조차 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탈북민 강명철 씨는 과거 당 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시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내부를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시설은 극소수만 아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간부들 사이에서도 소문으로만 들을 뿐입니다. 당에 잘 보이면 늙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말만 떠돌 뿐이죠. 2016년 북한은 평양에 미래과학자 거리를 건설하며 그 안에 과학자 전용 요양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를 당의 세심한 배려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급 재생산의 도구입니다. 국가의 유용한 인재의 가족만이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탈북민 박수진 씨는 아버지가 군 장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특권층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일반 휴양소와는 다른 곳에 계셨어요. 면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고 가져갈 수 있는 물건도 제한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은 깨끗했고 침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감옥 같다고. 나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매일 정치 학습을 해야 하고 간부들이 순실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권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특권은 또 다른 형태의 통제였습니다. 화려한 시설, 좋은 음식, 의료 혜택. 그것들은 모두 충성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북한에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보상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로힝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주도가 아닌 주민 자발적 형태의 노인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서너 명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서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함경북도 회령의 한 동네. 2014년 겨울 3명의 할머니가 한 집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이름은 김순자, 리정희, 박명숙. 모두 홀로 된 노인들이었습니다. 자녀는 있었지만 멀리 떨어져 살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외로움은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새 할머니는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3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역할을 나눴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리정희 할머니는 청소와 빨래를 맡았습니다. 박명숙 할머니는 장보기를 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장을 같이 보고 아플 때 서로 간호했습니다. 탈북민 정혜진 씨는 이렇게 전합니다. 2015년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집이 생겼어요. 할머니 3분이 같이 사셨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왜 남의 집에 얹혀 사나 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부러워했을까요? 외롭지 않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인들은 말할 사람도 없고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되니까. 밤에 갑자기 아파도 옆에 누군가 있고 밥을 못 먹어도 누가 챙겨주고. 이런 노인 가정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함흥, 청진, 신의주, 해산.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형태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노인 4명이, 어떤 곳에서는 5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대부분 여성 노인들이었습니다.
남성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일찍 사망하거나 혼자 사는 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국가가 해주지 못하는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북한 당국도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노인들을 더 잘 돌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노인 복지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평양 외곽 지역에 소규모 요양시설 몇 곳이 추가로 건설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량의 식량을 배급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국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노인 복지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2023년 탈북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전과 달라요. 부모 세대를 더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벌면 부모님 약부터 사고, 명절이면 고기를 사다 드리고, 국가가 안 해주니까 가족이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국가가 무너진 자리를 가족이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 곳에는 이웃이 메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사회의 새로운 풍경입니다. 변화는 느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벽한 복지 시스템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방식으로라도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가정은 제도가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단지 외로운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 함께 나누는 밥 한 그릇, 밤에 들리는 누군가의 숨소리. 그것이 이들에게는 실버타운보다 소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체계, 특권층만을 위한 요양시설, 장마당 좌판 위의 고단한 노년,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희망들.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노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실버타운이 있다고 해서 존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에는 실버타운이 많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곳들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문화센터, 의료진이 상주하고 영양사가 식단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찾아오지 않고 이웃 어르신들과는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시설은 좋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반대로 북한에는 실버타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좌판 위에서도 노인 가정에서도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시설은 없지만 사람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화려한 건물 안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좁은 방 안에서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최고급 침대에서도 잠 못 이룰 수 있고 딱딱한 바닥에서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정서적 환경입니다. 당신이 소중하다는 말 한마디, 오늘 어떠세요? 라는 안부 한 번, 함께 나누는 밥 한 그릇. 그것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입니다. 북한 노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제도가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 북한에는 노인보호법이라는 훌륭한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노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을 실행할 시스템이 없었고 법을 지킬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인 가정은 법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동체는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노인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주고 생존의 의지를 북돋워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설을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노인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노인들은 오늘도 살아갑니다. 국가의 보호 없이, 화려한 시설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아플 때 기댈 사람 한 명, 그리고 당신은 소중하다는 말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남한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고급 실버타운을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찾아뵙는 것입니다. 전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노년의 존엄은 시설에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옵니다. 관심에서 옵니다. 북한 노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휴전선 너머에도 우리와 같은 할머니가 있고 우리와 같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같고 그들이 바라는 따뜻함도 같습니다. 70년 넘게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정서를 공유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의식, 그것은 체제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곳에도 진정한 의미의 실버타운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공간, 특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안식처, 통제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곳, 그런 곳이 생기는 날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제대로 모시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곁의 노인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한 번이라도 더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북한 노인들을 직접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운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제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시설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이 이야기는 북한의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국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설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마음,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 그것만은 어떤 체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버타운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인간 사회의 기초입니다. 북한 노인들은 오늘도 장마당에 나갑니다. 노인 가정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하루를 견딥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실버타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그곳에도
진정한 의미의 실버타운이 생기기를 바라며 언젠가 남과 북의 노인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언젠가 모든 노인이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